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 그럼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였다고? 은행에 돈을 맡기려면 오히려 돈을 내라는 거야? 아니 이자를 주는 게 상식이지 그런 게 어딨어. 대체 일본은 왜 이런 걸까?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보자. 1985년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던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경제가 확 침체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도미노처럼 경제가 무너지게 된 거지. 그래서 일본 정부는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려. 90년 6%대였던 금리가 1995년엔 0.5% 제로금리까지 내렸으니 엄청나지? 그런데도 일본 경제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시원하게 살아나지 않았던 거야. 이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당선됐고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시작해. 정책 목표는 30년째 제자리인 최저임금과 물가를 올려서 장기 불황과 이별하기.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엔화가 많이 풀리면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겠지? 그 과정에서 2016년 1월 과감하게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한 거야. 아니 그럼 경제 활성화한다고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기는커녕 원금을 오히려 뺏는다는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 있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야. 마이너스 금리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거래에서만 적용하는 금리거든. 은행에는 지급준비 제도가 있는데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둬야 하는 제도야. 고객이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는데 갑자기 돈 없는데요?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생긴 제도지. 쉽게 말해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이 정한 지급준비금을 초과해서 예치시키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야. 돈을 초과해서 맡기려면 이자를 내고 맡겨라 이런 거지. 여기 담긴 속마음 눈치챘어? 시중은행들 여유자금 생겼다고 중앙은행에 쌓아두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주체들에게 대출하라는 얘기지. 그래야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게 일본이 처음은 아니야. 2012년 덴마크 중앙은행이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거든. 그 뒤로 유럽 중앙은행, 스웨덴, 스위스, 일본이 뒤따르게 된 거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조금 신기한 이야기지? 아무튼 일본은 2016년부터 8년 동안이나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일본 경제가 이제 디플레이션을 벗어났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의 목표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2%인데 2022년에는 2.3%, 2023년에는 3.1%를 달성했기 때문이야. 이걸 보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했어. 그럴만도 한 게 3%대 물가 상승률은 무려 4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거든. 그리고 3월 19일 일본은행은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확인되고 물가 안정 목표 2%를 전망하면서 금리를 올렸어. 하지만 금리가 올랐을 때 일본은행의 손실금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아. 일본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예탁받은 당좌예금이 약 550조 엔인데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그 이자도 올려줘야겠지? 1%만 올려도 연간 5조 엔이 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래. 만약 일본 금리가 변하면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 과연 어떻게 바뀔지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고.